이 영상은 안구 건조로 잠을 설치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눈과 수면 회복 루틴을 눈이 타는 담았습니다. 듯한 밤마다 눈이 화끈거려서 이불 속에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시야가 뿌옇게 흐릿해진 적 있으신가요? 물론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6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하모 수면을 방해하는 안구 건조증을 겪고 있습니다. 즉, 눈이 마르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밤에 휴식을 빼앗는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시려서 잠을 못 자요. 자려고 누우면 눈란이 따갑고 자꾸 깜빡거리다 보니 더 깨어나요. 의학적으로 보면 밤 동안 눈 표면의 수분이 급격히 줄어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도 함께 떨어집니다. 눈과 뇌는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눈이 편안해야 뇌도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안약만 바르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방치하면 눈의 미세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시야, 흐림, 두통,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눈의 수면 루틴, 그리고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는 차음인공 눈물 사용의 3가지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눈이 다시 촉촉해지고 숙면이 찾아오는 방법,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잠을 훔치는 눈의 갈증, 당신이 밤마다 눈을 비비게 되는 이유, 그 근본에는 눈의 갈증이 숨어 있습니다. 눈은 겉보기엔 조용히 감겨 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꿈을 꾸는 동안에도 표면에서는 눈물막이 증발하고 재생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눈물막의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눈물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지방층, 마이봄샘, 중간에 수분층, 그리고 안쪽에 점액층. 이 중 단 한 층이라도 약해지면 눈 전체가 마치 사막처럼 건조해집니다. 그 결과 눈 표면의 신경이 과민해지고 뇌는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 수면 회로를 깨워버립니다. 즉, 눈이 마르면 몸 전체가 깨어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눈물 분비가 줄어든 사람의 72%가 불면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눈 건강과 수면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밀접합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눈의 수분을 회복시키면 수면 호르몬 분비도 함께 정상화됩니다. 눈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레 진정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눈을 감으면 따가워서 다시 뜨시나요? 그건 당신의 눈이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선 이 증상이 어떻게 한 사람의 밤을 바꿨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0대 환자 김씨의 밤 이야기. 70대 후반의 김보여 어르신은 2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밤이 무섭다는 말이 입버릇이었죠. 매일 새벽 2시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눈꺼풀이 타는 듯하고 시야는 안개 낀 것처럼 흐렸습니다. 가족들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안과 검진 결과 그의 불면의 원인은 심한 안구 건조펌이었습니다. 김 씨는 낮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눈물의 증발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자면서 에어컨을 켜두는 습관이 원인이었죠. 그의 눈 표면은 매일 밤 사막처럼 말라 있었던 겁니다. 치료는 단순했습니다. 수면 전 온찜질 5분, 무방부 인공 눈물 사용, 그리고 습도 50% 유지. 불과 2주 후 김 씨는 처음으로 밤새 눈을 감고 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편해지니 마음도 편해졌어요. 수면제보다 효과가 좋더군요.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눈과 뇌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눈이 편안해야 뇌도 쉴 수 있고 뇌가 쉬어야 몸이 회복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쉽게 증발하는지, 그
기름층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눈물이 증발하는 진짜 이유, 눈물이 줄었다기보다 사실은 터 내지 눈물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눈꺼풀 안쪽에 있는 마이봄샘, 메이보미안 글랜 때문입니다. 마이봄샘은 눈물의 바깥층, 즉 기름층을 만들어 눈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이 샘의 입구가 점점 막히기 시작합니다. 피지처럼 끈적한 분비물이 굳어버리면 기름층이 형성되지 못하고 눈물은 공기 중으로 그대로 증발하죠. 그래서 눈을 감고 자도 눈이 마릅니다. 마치 단열이 사라진 창문이 밤새 서늘한 바람을 통과시키듯 눈 표면의 수분이 새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마이봄샘 기능 저하가 건성안의 주된 원인으로 안약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왜 이 샘이 막히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화장, 세안 부족, 과도한 스크린 노출, 그리고 오랜 수면 부족입니다. 즉, 눈의 피로가 눈의 윤활 구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셈이죠. 눈물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지방, 단백질, 효소가 정교하게 섞인 하나의 생명보호막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눈은 매 순간 마찰을 견디며 깨어있는 상태로 버팁니다. 지금 눈이 뻑뻑하고 깜빡일 때마다 불편하다면 당신의 눈은 나는 지금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봄샘을 다시 열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에서 그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습관 속에 숨어있는 범인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눈의 건조함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생활 습관이 눈의 회복을 방해하죠. 첫 번째 범인은 스마트폰 조명입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마지막 뉴스나 날씨를 확인하는 습관, 그 몇 분이 눈물막을 말려버립니다. LED 화면의 청색광은 눈 표면 온도를 높이고 눈물막의 증발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는 에어컨과 히터. 건조한 공기가 눈의 수분을 빼앗고 밤새 각막을 자극합니다. 특히 침대 바로 위쪽에서 바람이 닿는다면 그 영향은 훨씬 큽니다. 세 번째는 불충분한 세안입니다. 눈가 주변의 피지나 화장, 잔여물이 마이봄샘 입구를 막으면서 기름층 분비가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물 섭취 부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지기 때문에 몸 전체가 마르기 전까지 눈이 먼저 마릅니다. 이렇게 사소한 습관들이 매일 밤 눈을 괴롭히고 그 결과 불면, 피로, 시야 흐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눈의 회복력은 금세 돌아옵니다. 눈은 매일 새로 태어나는 세포를 가진 기관이니까요. 지금부터 단 5분이면 됩니다. 눈을 다시 촉촉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처방, 바로 다음 섹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찜질 5분의 놀라운 효과, 많은 환자들이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인공 눈물을 써도 효과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보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눈꺼풀을 녹여주세요. 온찜질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마이봄샘 해동법입니다. 43.5도의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면 막혀있던 기름층이 녹아 다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굳은 관절을 스트레칭하듯 눈의 기름 순환을 되살리는 핵심 단계입니다. 온찜질 후에는 가벼운 눈꺼풀 마사지를 해보세요.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막힌 마이봄샘이 열리고 눈의 윤활막이 균형을 찾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대 연구에 따르면 온찜질을 하루 2번, 2주간 시행한 그룹은 안구건조 자각 증상이 60% 개선, 수면의 질이 48% 향상되었습니다. 눈이 따뜻해지면 뇌도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눈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죠. 이 5분의 온기, 그게 바로 눈이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눈이 뻑뻑하다면
잠들기 전 오늘 딱 한 번만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눈과 뇌가 동시에 고마워 라고 말할 겁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친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영양 루틴으로 눈을 재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재우는 영양 루틴. 눈은 영양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어도 눈이 원하는 영양이 빠져 있으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류가 줄고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영양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선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많은 이 성분은 눈물막의 지방층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한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하루 1000mg 이상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안구 건조 증상이 45% 이상 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수면 중에도 눈세포의 산화를 막습니다. 특히 루테인은 눈의 필터 역할을 하며 인공 조명과 청색광으로부터 눈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A, 눈의 각막을 덮는 점액층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당근, 단호박, 달걀 노른자, 간유 등에서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루테인만 따로 챙기거나 오메가3를 불규칙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눈의 회복은 단일 영양소가 아니라 균형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억하세요. 아침, 오메가3, 식후 섭취. 점심, 루테인 플러스옴, 비타민C 항산화 상승 효과. 저녁,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비타민 A 식품 섭취. 이렇게 하면 눈과 뇌가 동시에 진정됩니다. 특히 저녁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뇌 속 멜라토닌 분비가 늘고 눈의 온도도 안정됩니다. 눈도 영양으로 잠든다. 이 말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공 눈물의 숨은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 눈물에도 함정이 있다마는 분들이 눈이 뻑뻑할 때마다 인공 눈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공 눈물이 눈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절반 이상에는 방부제 성분가 들어있습니다. 이 방부제는 세균의 번식을 막는 대신 눈 표면의 세포까지 손상시켜 눈물막의 재생을 방해하죠. 즉, 일시적 편안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눈을 더 마르게 만듭니다. 특히 벤살코니움 클로라이드 BAK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매일 3회 이상 사용할 경우 각막세포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용자는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방부제 일회용 인공 눈물을 선택하세요. 용량은 작지만 오히려 눈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냉장 보관을 통해 세균 번식을 예방하고 사용 후엔 바로 버리세요. 셋째, 습관적 사용을 피하고 하루 4회 이하로 조절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의존하지 않는 눈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의 자연 윤활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온찜질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눈의 순환 운동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이 인공 눈물 없이는 견디기 어렵다면 그건 이미 눈의 자가보습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순환을 회복시키는 하루 10분 눈 요가 루틴 알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루 10분 눈 요가 루틴, 잠들기 전 10분 눈을 위한 요가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눈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 중에도 편안함을 유지시켜주죠. 첫 번째 동작은 깜빡임 명상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깜빡입니다. 5초 동안 감고 3초 동안 뜨는 리듬을 10회 반복해보세요. 이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눈물막이 균등하게 퍼지고 각막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시선 이동 운동입니다. 눈을 감은 채 상하좌우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시선이 움직일 때마다 눈 근육이 풀리고 혈류가 촉진됩니다. 세 번째는 눈썹 아래 지압입니다. 양쪽 검지로 눈썹 중앙을 10초간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순간 눈 주변의 신경이 이완되고 뇌의 긴장도 풀립니다. 이 세 가지를 마치면 눈 주변이 따뜻해지고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부드러움입니다. 세게 누르거나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느리게, 규칙적으로 그게 회복의 리듬입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이 루틴을 매일 밤 실천했습니다. 눈이 편해지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2달 후 그녀의 수면의 질은 70%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눈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꾸준히 만들 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눈이 쉬는 환경, 즉 수면 중 눈 보호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중 눈 보호법 눈을 충분히 감고 잔다고 해서 눈이 실제로 쉬는 것은 아닙니다. 눈도 수면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습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눈물의 증발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밤새 눈이 마르고 아침에는 눈꺼풀이 들러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수면 공간의 습도를 세라모름 50-5% 파리로 유지하세요. 간단한 가습기나 젖은 수건 한 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번째는 조명입니다. 많은 분이 수면등을 켜둔 채로 주무시지만 그 은은한 불빛조차 멜라토닌 분비를 30% 이상 억제합니다. 특히 청색빛은 눈의 생체 리듬을 깨트려 눈이 자는 시간을 짧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거나 아주 낮은 노란빛으로 바꿔주세요. 3번째는 베개의 높이와 자세입니다. 머리가 너무 높으면 안면 혈류가 떨어져 눈의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부종이 생기죠. 적당한 높이, 즉 목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각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전 눈을 감은 상태에서 3번의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순간 눈의 긴장이 풀리며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고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눈이 편안히 쉴 수 있을 때 그날의 피로가 비로소 풀립니다. 눈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당신의 뇌와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7일 회복 루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회복 루틴,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루틴은 하루 10분만 투자하는 눈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이 수면과 눈 건강을 동시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터 2일차, 눈 워밍업. 아침과 저녁에 5분 동안 따뜻한 찜질을 하세요. 찜질 후 눈꺼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 표면의 유분이 다시 공급되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4일 4일차, 눈 순환 깨우기. 하루에 2번, 눈 요가, 눈 깜빡이기, 눈 움직임, 지아포리아웃을 하세요. 집안의 습도를 확인하고 물을 6턴에서 8잔 마시세요. 단 이틀 만에 눈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5일차, 영양 균형. 아침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오후에는 루테인이 풍부한 음식, 저녁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눈물막 재생을 촉진하고 아침 눈부심을 줄여줍니다. 6일차, 수면 환경 재설정. 침실 조명을 노란색으로 바꾸세요. 가습기나 물티슈를 사용하여 습도를 50%로 유지하세요. 이 날부터 수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7일차, 눈과 마음을 쉬게 하는 날. 하루에 최소 3시간 동안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멀리하세요. 자연광 아래에서 걷고 먼 곳을 바라보세요. 이 날 당신의 눈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루틴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이 편안해지니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눈이 다시 맑아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눈으로 생활하면 왜 마음의 평화를 얻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편안한 밤으로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빛과 바람, 피로를 모두 흘려보내세요.
눈은 하루 종일 세상을 담아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의 햇살, 스마트폰의 빛, 컴퓨터의 화면, 모든 자극을 견디며 당신의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눈도 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눈이 편해야 뇌가 쉬고, 뇌가 쉬어야 몸이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아보면 눈의 건조함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제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매일 밤 10분 따뜻한 수건을 올리고 눈을 감는 그 순간, 당신의 눈은 오늘도 잘 버텼다고 속삭입니다. 그 온기가 뇌와 마음까지 스며들죠. 의학적으로 눈의 회복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함은 언제나 변화를 만듭니다. 습도 하나, 빛 하나, 습관 하나.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편안함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7일간 당신의 눈과 수면을 위한 작은 도전. Day 17 챌린지 시작. 댓글로 함께 선언해주세요. 당신의 눈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이 다시 촉촉해지길 바랍니다.